오늘은 탄자니아의 최고의 대학교 다르에스살람 대학교를 다녀와 봤는데요. 오늘 다르에스살람 대학교를 보여드리면서 탄자니아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다르에스살람에는요, 다르에스살람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최고의 대학교라고 불리고요. 아프리카에서는 30위 안에 드는 학교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안에서 아주 탑급인 학교라고 하긴 어렵지만 동아프리카에서는 꽤나 유명한 학교입니다. 특히나 법학과 또 IT 계열이 아프리카에서는 알아주는 학교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보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신식 건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르에스살람 대학교는요,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초기에는 동아프리카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공동 운영되던 대학교였습니다. 동아프리카 대학교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University East Africa, 줄여서 UEA라고 불리던 학교였습니다. 탄자니아에 인접해 있는 케냐와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 세 나라가 공동 운영하던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르에스살람, 케냐는 나이로비, 우간다는 캄팔라 지역에서 이 대학이 공동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에 해체되면서 각국의 독립적인 대학으로 분리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교, 우간다의 마케레레 대학교 이렇게 독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대학 모두 동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대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서관도 올드 라이브러리와 뉴 라이브러리로 나뉘어져서요. 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식 건물이고 아주 큰 규모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탄자니아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도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커다란 도서관을 보니 설렘이 있었습니다. 또 응쿠라마 홀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응쿠라마 홀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응쿠라마 홀은요, 대학 내에서 가장 유명한 강당으로 중요한 연설과 행사가 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던 게 탄자니아의 초대 대통령인 줄리어스 니에레레가 연설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토론과 강연이 열릴 때는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응쿠라마 홀에서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만 살펴보아도 탄자니아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자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먼저 줄리어스 니에레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줄리어스 니에레레는요, 탄자니아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탄자니아에 와서 어디 식당을 가던 어떤 장소에 갔던 초대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영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위를 수여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 국비 장학생으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에서 아프리카의 인재를 발굴해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영국에 도움이 되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만들고자 이런 교육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영국 자본을 가지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친영국적인 정치인 혹은 교육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구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본국에 돌아와서 탄자니아의 전통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줄리어스 니에레레가 탄자니아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중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타보라나 다르에스살람에서 먼저 선생님으로 가르치다가 결국 정치인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줄리어스 니에레레가 교육 측면에서도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맹률을 대폭 감소시킨 것이었습니다. 1961년 탄자니아가 독립 당시만 해도요, 문맹률이 8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어스 니에레레의 교육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80년대 초반 1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여 문맹률을 대폭 감소시킨 것이 줄리어스 니에레레의 교육적인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초등교육을 도입을 해서요, 1970년대부터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학교를 많이 설립해서요. 줄리어스 니에레르의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우자마라는 표현이 꼭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자마가 뭔가 한번 알아보았더니요. 뜻 자체는 가족, 공동체, 마을을 의미하더라고요. 니에레르가 추진한 사회주의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자마의 주요 원칙은 공동체 중심의 생활 방식, 자립경제 추구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자본보다 우리끼리의 자립을 추구한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에 있어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 우자마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줄리어스 니에레르의 교육 정책은 성공적이었을까요? 보면서 참 뜻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그의 뜻이 이상적이었던 반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집단 농업을 도입하고 교육에서도 농업과 생산 활동을 결합했었죠. 하지만 집단 농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의 땅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감소되고요. 그에 따른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농업화가 잘 되어서 산업화를 이뤄냈어야 했는데요. 생산성이 하락하다 보니 당연히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에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자립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외국 원조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탄자니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나라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줄리어스 니에레르는 그 누구보다도 자립을 원했고요.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서구의 자본주의를 배척했지만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경제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은행과 IMF에 계속해서 의존하게 되고요. 나라의 내수가 발전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부족한 원인도 있었지만요. 정부 주도의 국영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또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부패와 관료주의의 심화 역시 이 산업화의 실패의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니에레르가 문맹률을 감소시키고 무료교육을 확대화시키고 농촌에도 학교를 많이 설립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킨 것은 분명히 잘한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곳이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은 해외로 유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작 이 나라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응쿠라마호를 얘기하다가 이제 줄리어스 니에레레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줄리어스 니에레레가 응쿠르마에서 한 연설은요. 주요 연설의 주제는 아프리카의 단결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연설하였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단결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야지만 경제적인 독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후에 받는 평가는요. 오히려 탄자니아의 경제적 독립, 정치적 독립에 집중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민지 교육 시스템의 문제 역시 거론하였는데요. 영국 자본으로 줄리어스 니에레르는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영국에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준 이유는 친영국적인 아프리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트 계층을 양성하는 교육을 추구하였는데요. 이런 엘리트 교육을 비판하고 이는 민중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응쿠르마 홀에서 줄리어스 니에레레가 한 연설을 통해서 니에레레가 어떤 교육 정책을 펼쳤고 탄자니아가 교육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서 웃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하는 모습만 올렸는데요. 그 친구들과 서서 조금 스몰 토크를 나눠보았습니다. 탄자니아의 최고의 대학교에서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영어로 대부분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또 몇몇 과목은 스와힐리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어 교육을 강조해서 중국어든 프랑스어든 꼭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인구가 6천만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최고의 대학교에 오기까지 그 경쟁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학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학비는 싸지 않았어요. 2024년 기준으로요. 1,500에서 3,5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은요. 3,000에서 7,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다레살람 대학교의 유명한 공학, 의학, 법학은 평균 금액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장학금은요. 외국 자본의 장학금도 존재하고 국가 수준의 장학금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다고 합니다. 교육이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가장 평등한 기회이기도 하면서 다시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구조를 어디나 가지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탄자니아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매우 비싸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기까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두뇌가 뛰어나거나 혹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 되는 학생들이 이마저도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를 진행하면 이제 나라의 요직에도 갈 수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대부분이 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해서 더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 교육열에 대해서도 현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기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흔한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는 아이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는 이 많은 자녀들을 모두 공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좀 공부 잘하는 한 명을 밀어줍니다. 그 자녀가 전문직, 직업을 얻게 되면 부모의 노후나 다른 형제간들의 삶도 책임지는 그러한 형태가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공부를 잘해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탄자니아 교육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자니아 최고의 대학교인 다르에살람 대학교는요, 하버드 대학교, 중국의 칭화 대학교와 같은 아주 세계의 유수의 대학교와 협력 관계에 있고요. 차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굉장히 넓고요. 또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시면 다르에살람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힐탑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탄자니아의 교육 이야기 그리고 줄리어스 니에레르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점, 한국은 이랬었는데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드타운 나나테나.